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해 4 부분을 배울 건데요. 독해 4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독해 2랑 3도 설명할 거 굉장히 많고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되게 독해 2랑 3이 재밌거든요. 배우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시험에는 비중이 독해 4가 문항수로 따지면 얘가 제일 커요. 그래서 독해 2랑 3 신경 쓰고 사실 1 버리라고 해도 1도 신경 쓰이잖아요. 공부할 거 많고 하니까. 그래서 독해 4는 되겠지 그러고 신경 안 쓰는데 사실 독해 4 엄청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쉽게 안 풀리고요. 그리고 지문 하나가 헷갈리거나 망하면 딸려있는 문제가 내 문제가 다 흔들려요. 그러면은 이게 데미지가 더 커요. 입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독해 4는 시험이 임박할수록 그래. 독해 4라도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포인트 오늘 배울 거고요.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형식, 실전 문제 다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래 이게 핵심 포인트였지. 유형, 실전, 오늘은 이런 문제 풀었는데 이게 함정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기억하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건 사실은 주제예요. 왜냐면 이게 정말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5급에서 6급으로 바로 올라왔을 때에 주제 문제 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많냐면 주제를 보통은 마지막 단락에서 찾으라고 5급까지 그렇게 배우고 오거든요. 그래서 주제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럼 마지막 단락이요? 심지어 저한테 한두 달 들었는데도 어디 있어요? 어디서 찾아요? 마지막 단락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막 이렇게 농담으로 뭐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주제를 마지막 단락에서 찾으면 6급은 위험합니다. 글의 종류가 중요한데 5개의 지문 중에서 보통은 4지문이 설명문이에요. 그리고 에피소드는 1지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에피소드가 나올 경우에는 주제는 마지막에 찾으셔야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말을 할 때는요 2가지씩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주제를 나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시작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인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좀 논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종주, 결론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름의 그거를 프레임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되게 세기 때문에 2가지씩을 쓰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주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첫 단락.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2가지씩도 있지만 이게 병렬식이라고 해서 각 단락의 첫째 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번 제가 수업 시간에도 드는 예문인데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은 나의 어린 시절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청소년 시절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나의 현재예요. 네 번째 단락은 나의 미래예요.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나의 어린 시절이나 미래가 될 수 없죠. 뭐예요? 나의 일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 단락의 첫째 줄만 읽으라는 건 각 단락도 2가지씩을 쓰거든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이 문장을 다 읽고 주제를 골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각 단락의 첫째 줄만 읽고서 종합해서 고르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오늘 그 2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설명문의 주제 첫 단락 또는 각 단락의 첫째 줄. 자, 유형으로 봐야 되겠죠. 1단락은 그래서 빠른 속도로 주어수로 나눠서 왜냐하면 1단락에 나오는 주어는 이 문장 전체의 주인공일 수가 있잖아요. 시아어로 시작을 딱 해요. 웃음은 웃음 얘기 하려나 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웃어. 10년 젊어져. 웃음은 건강에 도움돼 막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 밖에도 웃음은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적 없는 학문을 갖고 있고 기능도 갖고 있어. 긍정적인 얘기를 쭉쭉 해줘요. 이 단락을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웃음은 또 시작해요. 천연적인 거고 부작용이 없는 통증을 제어해주고 또 웃음은 신체를 날씬하게 해주고 또 웃음은 미용에도 도움을 주고 막 처음 시작이 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장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웃음 속에 숨어있는 학문, 긍정적인 기능이에요. 이 문제를 볼 때 B로 답을 엄청 많이 골라요. 어차피 C랑 D는 안 돼요. 웃음이 안 들어갔잖아요. 모든 단락, 첫 단락부터 시작해서 다 웃음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웃음이 중요하니까 시아어가 주제가 돼야 되는데 웃음 얘기하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지?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거든요. 마지막 단락에 미용이 있다고 B로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안 돼요. 이게 중국어에서 특히 6급의 고급 문장에서는 2가지씩을 쓰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나 이야기 형식 있잖아요. 에피소드는 주제를 보통 마지막에 쓰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적어놨잖아요. 마지막 단락에서 제발 찾지 마세요. 마지막 단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첫 번째 단락 또는 각 단락 첫째 줄에서 풀려요. 마지막 단락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질적인 문제를 풀 건데 사실 한 지문에 해당되어 있는 문제가 네 문제가 다 주제만 물어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주제까지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주제지만 다른 유형들도 다 점검하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문제 먼저 읽으셔야 되죠. 문제. 윗글을 통해서 친존 이싱타오가 뭐야? 어차피 얘가 주인공이에요. 이 단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에 최다 특点을 찾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81번의 핵심 포인트는 최대 특징. 그래서 지문 읽다가 최대 특징 나오면 그때 이거 풀리겠구나 하고 가시면 돼요. 82번. 왜? 이유를 물어보죠. 이유 물어보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용니싱타오 자쥐를 사용해서 차를 우려내면 쓰웨이가 오비엔하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단어가 막 복잡해 보여도 그냥 쉬운 거 끊으세요. 얘를 사용해서 자쥐. 색깔, 안변에만 찾아도 문제 풀 수 있어요. 83번. 关于 친존 이싱타오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라. 제목. 어차피 뻔한 레파토리니까 이렇게 갑니다. 하나씩 차분히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단락을 읽는 목표가 사실은 첫 번째 81번이 첫 번째 단락에서 풀릴 가능성이 순차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풀릴 건데 주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만 보시면 돼요. 친존 이싱타오가 주인공인가 봐. 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왜냐면 여기 쭈이 따 트어디에만 찾으면 되니까 원료가 어쩌고 굉장히 전형적인 6급 스타일이에요. 해석하고자 하면 시간도 너무 없고 단어도 굉장히 생소하고 하니까 주어만 잡아두고 문제 키워드만 찾으시면 돼요. 쭉 가다 보니까 여기 바로 세 번째 줄에 지주의 따더 트어디엔 81번 풀리겠다. 쭈에 따더 트어디엔 찾는 순간에 뒤에 읽지 마세요. 보기 A, B, C, D 먼저 읽고 가라고 제가 지난 데뷔 특강 독해 사부분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 자, 키워드 찾으면 바로 내려가세요. 보기로. 토치가 되는데 토슈에는 안 돼. 공기는 통하는데 물은 안 통해. B. 자이용 뭘 사용해요? 띠아오커가 조각인 걸 아시면 좋은데 조각인지 몰라도 띠아오커 장식을 쓰는지를 찾으면 되죠. 2%的吸水性 이것도 2%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찾기 쉬워요. 그래서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지. 이 샤오즈란 단어는 좀 설명을 하고 갑시다. 샤오가 연소하다, 불로 태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니싱타오의 타오가 도자기거든요. 중국은 도자기 공예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자기 문제들이 사실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돼서 이 타오가 도자기인 건 알고 가셔야 되고 도자기를 제작이라는 쯔주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도자기 어떻게 만들어요? 가마에 넣어서 구워요. 그래서 연소할 때 소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샤오지는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일 수 있어요. 과정 중에서 이게 뭔진 모르지만 이게 야오비엔이라는 애가 생기는지 근데 얘는 다운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단락에 이게 없으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최대 특징은 유아를 안 바른데 이것까지는 몰라 슈요를 안 한대요. 단어 모르시면 자이용, 띠아오커, 쭈앙시 엄청 쉽다. 답시 이렇게 고르고 갈 수 있죠. 뒤에 이렇게 쭉 진 기문이 이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쭈에 따 트어 뒤에서 문제가 풀리니까요. 정답은 B 갑니다. 왜 이거를 차를 끓였을 때 이 문제가 만약에 이제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나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답을 맞췄을 때 거의 10중 8구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보기에 해당하는 게 이 단락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인데? 이게 답인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오늘 제 핵심 포인트는 주제를 고르는 문제지만 제가 예문을 들었을 때 오늘 사실 조금 수준이 높은 지문들을 풀고 있어요. 고득점도 그렇고 난이도 높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봐주세요. 보면 일단은 그 순수공으로 만들었는지 기공률이 높은지 양치는 산소예요. 충분하고 100% 해놓고 R에 기공률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두싱이 없고 천연으로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보면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쇼공주조도 나오고 쭉 갈 때 독소도 없고 막 여기 다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단락을 통해서 옳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차 색깔이 안 변하는 이유를 골라야 돼요.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문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차 색깔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언급이 되냐면 이거를 차를 끓였을 때가 이제 여기 차 색깔이 얘기가 나와요. 차를 보시면 이용리싱타오 자주를 통해서 이거를 끓이면 색깔이 안 변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고 하면 그 앞에 이유가 있겠죠. 뻔하오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져요. 내용이 나열되기 때문에 이 앞에서 끝낸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앞에 문장을 읽어보면 도요 터치 독특하게 그 공기가 통하고 물이 안 통하는 천연적인 이중기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양이 산소죠. 이게 굉장히 충분해서 하고 이어지잖아요. 음식물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단락을 읽고 오르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색깔 안 변하는 얘기는 기공률과 양치가 다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거든요.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3번 볼게요. 이거는 뭐 비교적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보기 먼저 읽고 남은 단락들 훑어가면 티엔지아 첨가 염료를 첨가해서 제조를 하는지 아니면 신장 시니가 루안하고 똥리는 잉한지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서 읽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대꾸 구조만 봐도 하나는 루안하고 하나는 잉하고 근데 서쪽에 있는 건 루안, 동쪽에 있는 건 잉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죠. 후요 뭘 가지고 있어요? 깊은 문화적 그런 내재적 의미들. 되게 웃긴 게 중국어 6급 시험에서 지문을 보면 중국 전통 예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역사적으로 지위가 높겠죠. 문화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기들이 나오면 그게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무래도. 정 급하시면 문화에 대해서 뭐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그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깊다라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이걸 답으로 고르라는 게 아니라 좀 심도 있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야오비엔 계속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점이다라는 거 그냥 봐두시기만 하시고요. 찾기 쉬우니까요. 하고 쭉 가다 보니까 뭐 매력이 있고 쭉 가다 今天 해놓고 经过进一步改革升华的庆祝理性讨论正以其丰富深厚的文化底蕴 그대로 나오죠.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얘는 진짜 찾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의 메인 테마죠. 주제 고르는 거. 근데 일부러 이제 단락별로 한 개씩 이제 훑으면서 갈 거예요. 이제 주제를 보는데. 그럼 첫 번째도 친좋은 이싱타오는 전통 공예로. 두 번째 날 첫 번째 줄도 친좋은 이싱타오는 동쪽이 어쩌고 빨리 보세요. 원료. 원료 얘기구나. 세 번째는 또 다른 특징이구나. 그럼 얘에 대해서 예술 문화고 원료 얘기하고 특징 얘기하고 네 번째 단락 보니까 이게 수공으로 만들어졌고 성질 얘기해주고 다섯 번째 단락 보니까 첫 번째 줄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면 자 A, B, C, D 봅시다. 친좋은 이싱타오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C는 제껴질 수 있죠. 이것에 지혜 두는 해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준다는 거죠. 얘는 발전사 그리고 예술적 가치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원료도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도 얘기했죠. 이게 예술적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나 매력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단락에선 언급됐지만 앞에 단락을 다 봤을 때 총체적으로 각 단락의 첫째 줄을 살펴보면 이것의 그 주제는 뭐예요? 친좋은 이싱타오의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절대로 D 가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때 진짜 마지막 단락으로 가지 않고 각 단락의 첫째 줄, 이게 뭐냐면 중국어의 긴 지문의 구조가 두가식도 있고 미가식도 있고 병효식도 있고라는 거에 대해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제 절대로 마지막에 풀리지 않는다는 거.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짧은 데뷔 특강 시간 동안에 좀 욕심을 부렸어요. 왜냐하면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진짜로 시험 현장 가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고급 난이도의 문제들을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이게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 거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기초들을 닦고 나서 오늘 풀었던 특히 주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습니다. 실수 안 하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진짜 수업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독해사를 풀 때 정말로 실질적으로 한두 문제 맞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만큼은 정확하게 머리에 각인시키셔서 진짜 시험 현장에서 독해 4부분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